자, 별 의미 없는 수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추이는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데 문의 지지율이 45.6 긍정이요. 부정이 50%가 나왔습니다. 긍부정의 격차가 매우 커졌는데요. 자, YTN 리얼미터 조사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지금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이 지지율에 20대 남자 이런 계층에서 크게 지금 분노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2주만 더 지나면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만약에 이런 지금 이 추를 바꾸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면 아마 문은 지지율이 더 빠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빠진 지지율은 2주면 아마 그 조국 때 이 문 지지율 최저점인 41%대를 넘어서서 30%대로 추락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자, 문이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하고도 추미애를 바꾸지 않을까.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추미애 아들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공익 제보자, 즉 추미애 아들과 같이 군대 생활을 했던 당직 사병, 당직병에 대해서 지금 인민재판 하듯이 지금 친문 지지층이 여러 가지로 지금 이름까지 실명을 공개하고 그리고 욕설과 공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황희라고요. 서울 목동에 양천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이요. 이 당직병의 지금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문들한테 좌표를 찍을 거니까 너네들이 여기를 집중 폭격을 해라. 지금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집권당의 의원이 군내 부조리를 폭로한 그야말로 공익 제보자를 아주 그냥 정면으로 그의 신상을 까발린 부분, 이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날 페이스북에 토요일 날 현씨라는 공익 제보자의 실명을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 안에서 여러 차례 실명을 적었다가 왜 국회의원이 국민을 공격하느냐는 비판이 따르자 2시간 반 이후에 현병장이라고 이름을 감추었지만은 그래도 페이스북에 13일에도 얼굴과 이름이 담긴 방송 캡처 화면을 그대로 댓글로 달아놨다는 겁니다. 방송에 실명이 공개됐기 때문에 내가 먼저 실명을 공개한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며 이 현실을 범죄자라고 규정했고 이게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뒤에 배우와 공범이 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과 의도가 뭔지 밝혀내야 된다. 그래서 결탁한 세력들을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 씨는 배우 공범이 있을 수 없다. 나는 사실만 이야기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협박과 욕설에 정신과에 갈 상황이지만은 법원에 나가서 밝히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저런 식의 무리수를 뒀을까요? 자, 황희라고 하면 이 친문 대개문의 핵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미애를 문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몰고 가면서 지금 황희로 하여금 그 공익 제보자에게 지금 집중 공격을 하게 만드는 거죠. 여당 의원들을 만나고 난 다음 날 추미애 아들이 문제가 없다. 정기국회 앞두고 여당과 국방부에 회의를 하고 그 회의에서 의제에 없던 추미애 아들 문제가 거론되고 그리고 국방부가 문제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문 정권이 추미애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내비친 거고
그래서 그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 속에서 진문 핵심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공격에 나섰고, 공격의 핵심이 모든 지금 문제 제기가 처음에 현이라고 하는 저 당직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 사람이 꼬리를 내리고 사라지게 하려면 그 사람의 실명과 얼굴과, 그러면 곧 신상이 틀려서 지금 뭐 하는 사람인지 다 나올 것 아니냐. 아마 지금 졸업반 학생인 것 같아요. 그러면 졸업반 학생이면 뭘 걱정하겠습니까? 취업을 걱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검사가 1개월 남은 학생이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법원이나 검찰이 부르면 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렇게 공격에 나서는 것은 저 사람의 실명과 신상이 확 까져버리고 나면 과연 저 사람이 제대로 지금 싸울 수 있을까? 아마 지금 야권에서 발을 빼고 숨어버리지 않을까? 지금 그걸 노린 효과를 지금 보이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여건이 과거에 김태우 건이나 더 나아가서 신재민 건 등에서 공익 제보자 등에 대한 공격은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용수 할머니한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폭로를 하는 사람은 그 폭로하는 사람 자체를 집중 공격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신재민은 급기야 자살 소동까지 벌이고 정신병원에 한 달 이상 갇혀있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MBC가 최근에 시험을 봤는데 신입 기자 입사 시험인데요. 박원순 시장 고소인에 대한 호칭을 묻는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입 취재기자 입사시험 논술시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를 거론한 당사자를, 제기한 당사자를 피해자라고 칭해야 하는가, 피해 호소인이라고 칭해야 하는가, 이거를 갖다가 이 논술 문제로 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2차 가해라는 소리까지 나왔는데요. 저들이 밀고 가고 있었던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다라고 자처하는 여성에 대해서 이들이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물은 적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7월 달에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가 박 전 시장 고소인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처음으로 지적했고, 그래서 2차 가해라는 말이 이어지자 민주당이 고소인을 호칭을 피해자라고 통일했는데요. 이 문제를 MBC가 또 제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를 낸다든지 이번에 추미애에 대해서 폭로한 이 당직병을 지금 제대해서 학교에서 지금 사회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집중 공격하고 있다는 것은 권력 앞에 무기력한 일반인이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 자기들끼리는 견적이 나온 거예요.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개긴다. 그리고 국방부는 문제가 없다고 뭉갠다. 그리고 지금 아무리 의혹을 제기해도 추미애가 우리한테 그동안에 검찰을 해체하는 무리수를 엄청 둬서 검찰을 거의 해체하는 부분을 완성시켜 가는데 이 공을 뭉개버리고 추미애를 날려버리면 검찰 중에서 일부가 만들어낸 이 의혹을 우리가 여기 굴복했다. 즉 검찰과의 싸움에서 징계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끝끝내 우리가 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다가 대고 집중타를 날려서 그가 물러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잘 알고 황희가 총대를 맨 겁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 청와대하고 교감을 해서 제가 그러면 공격을 할까요? 그래, 이름 까고 공격해라. 남은 문제는 우리가 커버하겠다. 보통 이런 협의 등을 통해 가지고 역할 분담이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고 나서니까 이제 그때부터 대개문들이 또 총 비상이 걸려서 공격을 했겠죠. 그 사람에게. 보통 그쯤 되면 당사자는 숨어버리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겠죠. 경찰이 보호해주겠습니까? 누가 보호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추미애 문제를
이제 추미애의 어설픈 사과. 추미애가 어제 어설프게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송구하다고 어제 말하며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제 아들 군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다 이렇게 사과하고 인내하며 말을 아껴왔다. 법무장관으로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감성에 호소합니다. 남편은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이다. 그런데 아들마저 2다리 수술받았다. 어미로서 아들이 평생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지는 않을까 왜 걱정이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인 추 장관 남편이 장애인용 차량을 구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 99, 남편 1 지분으로 이 차량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보통 장애인이라도 장애인용 차를 안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추미애가 아들이 군에 입대하는 날이나 전역하는 날 아들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 혼자 헤쳐나가도록 키워왔지만 늘 이해만 바라는 미안한 어미다. 이제 진실의 시간이다. 거짓과 왜곡은 순간 진실을 가릴 수 있겠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며 앞으로 계속 밀고 가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유의 감성에 호소하면서 또 본질과 비본질을 왜곡시키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자, 저는 추미애가 사퇴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전번에 시무 7조 올린 그 친구는 3명을 자르십시오 하고 상소문 또 올렸다는데 그 친구도 너무 여기저기 나서지 말기를 바래요. 그거 왜 자기가 나서서 그래요? 문가리가 계속 밀고 가길 바랍니다. 추를 꿋꿋하게 밀고 가요. 2주만 더 밀고 가면 추석 때 아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여론이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그 여론 형성에서 아마도 지금 이 추미애에 대한 대중의 여론은 형성되고 지금 나타나 있는 추미애 아들에 관한 논란은 아무리 겁주고 어르고 수사 안 하고 국방부가 잘못이 없다 말하더라도 이거는 한국에 군대에 갔다 온 남성이 한 2천만 명은 안 되겠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 내용을 다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이 버티면 버틸수록 자기가 죽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추미애를 또 바꿔치우고 또 쇄신하고 이런 식으로 쇼하면 또 국민들이 거기에 놀아날 건데 딱 이렇게 바꾸지 않고 문이 강하게 추미애를 밀고 나가는 게 잘하는 거다. 문은 생각이 있겠죠. 내가 여기서 추미애를 빼면 이제는 내 레임덕이 왔다고 다 달라붙어서 폭로하고 나를 공격할 거다. 그러니까 조국 때와는 사정이 또 다르다. 그때는 여유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레임덕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는 한 발도 물러서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버틸 겁니다. 그래서 왜 정권이 망하는가 하면 점점 사고가 가면 갈수록 망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 여기서 추미애를 절대 빼지 말아야 문이 망하는 길이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절대 추미애 바꾸지 말기를 기원합니다.